그 다음에 이제 뭐 잘못했을 때는 누구나 열받으니까 막 부모님들이 애를 다그치게 돼요. 화를 내고. 저도 미국에 가기 전에는 애들이 그냥 컴퓨터에 빠져 살아가지고요. 엄마가 회사 나가고 없으니까 지네끼리 심심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미국을 데려가니까 운전을 안 하면 정말 나갈 데가 없어요. 거기는 슈퍼마켓 하나를 갈래도 다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누가 태워줘야 애가 가거든요.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뭐 몇 시간에 한 대 이렇게 있거든요. 시골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살았던 데가. 그러니까 둘이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거의 컴퓨터 중독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처음에 미국 가서는 엄청 싸웠어요. 아니 도대체 미국까지 와서 달러 쓰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니 막 이러면서 당장 아빠한테 돌아가라. 나만 남을 테니까. 응? 내가 니네들 같이 와가지고 내 공부도 방해되고 되는 일이 없다 막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야단을 쳤다고요. 그러면 애들이요 문을 콕 닫고 들어가서 열어주지도 않아요. 듣기 싫다 이거지. 근데 저도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은데 또 제가 할 땐 잘 몰라요. 왜 듣기 싫어하지 이것들이? 해결책이 없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학교, 대학에 수업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못하게 됐어요. 그 교수님은 너무나 깐깐해서 그 숙제 못하면 탈락인데 나이도 많아가지고 가서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낙제를 당하면 또 그게 무슨 망신이냐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회사 후배들한테 막 신나가지고 나 이 나이에 유학 가서 공부한다 그랬는데 돌아와서도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애들하고 컴퓨터 게임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는데 안 끝나는 거야. 걔네가 그렇게 뭐라고 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문 콕 닫고 있어서 막 제가 나중에는 이제 쌓여갖고 막 그 방문을 발로 차고 막 당장 안 나와 막 이러고 그랬어요. 그러다 새벽 3시까지 신랑이랑 하니 숙제를 어떻게 해요? 못했죠.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너는 이제 탈락 맡아놨다. 그 교수님은 이도 안 먹혀.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간에 숙제 못한 건 못한 거야. 그래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때 40대 아줌마였기 때문에 배짱이잖아요. 그래서 찾아갔어요. 그냥 뭐 거절을 하건 말건.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는 척 할 때까지 1시간을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. 자기 볼 일만 보고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. 이분이. 근데 너무 안 가고 있으니까 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. 그러더니 딱 보더니 Are you Korean? 그래요. 한국에서 왔냐고. 왜냐면 그 전에 한국 학부모들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신문 기사가 났었거든요.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미국 와서도 촌지 만들고 과외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1시간이나 안 가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얘를 어떻게 돌려보내나 하다가 문득 그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셨나 봐.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런 샘플이 하나 왔는데 좋은 기회잖아요. 왜 한국 엄마들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시간쯤 지나니까 앉아보래요. 그러더니 왜 왔니? 그래서 이제 아들 얘기를 하니까 역시나 이런 표정이에요. 한국 엄마들 왜 자녀 교육의 과잉 이런 거.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더니 막 웃으면서 나 같았으면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못 살고 벌써 가출했겠대요.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물러서면은 호락호락 저거 무시하실 것 같아서 걔네들이 영어도 안 되고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딜 가겠니? 마음으로야 얼마든지 가출하고 싶겠지만 여기서는 못하지 그랬어요. 이 영어가 좋은 건요 교수님한테도 반말이 가능하잖아요. 내가 그냥 너한테만 특별히 숙제를 하나 새로 내주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숙제 때문에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. 네 아들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내가 딱 2개를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고 리포트를 써라. 대신 내일까지 써와라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자기가 무슨 하느님 동창생이야. 뭐 이게 좋아질 거라고 저런 거를 제안을 하시나. 그런데 뭐 그래도 일단 그 교수님이 그 학교 오신 이후로 처음이래요. 숙제를 다시 내주신 게. 그게 반가워서 그러겠다 그랬어요.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서 딱
문을 현관문을 여는 순간 보면 애들이 예전처럼 또 컴퓨터 게임 하면서 지네끼리 소리 지르고 신나고 그럴 거다. 그 애를 만나지 말고 열받아 있으니까 이 열을 식혀라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서. 그래서 그냥은 안 식으니까 너 출산할 때 그 호흡 해봤지? 그러면서 내 손 잡아봐. 그러더니 푸 이거를 가라앉을 때까지. 그러고 나서 애를 만나서 대화를 해라 이거예요. 근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니다 달라. 둘이 막 그 컴퓨터로 왜 둘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. 어차피 그 전날 혼났기 때문에 배째라가 된 거예요, 애들이. 막 그러고 있어서 제가 이제 화장실로 얼른 들어갔죠. 그래가지고 그 푸푸푸를 하는데 50번씩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해도 이거 안 가라앉아요. 열받아갖고 자꾸 들리잖아. 저쪽 방에서 계속 떠드는 게. 근데 나중엔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기운이 빠져서 이제 나도 열 뻗쳐서 말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갔어요. 그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몇 시까지 할 거니? 이렇게 이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쁘게 되냐고요. 최대한 배가 고프니까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문을 딱 열고 몇 시까지 할 거니?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. 왜냐하면 또 문을 발로 차고 할 걸 기대를 잔뜩 한 거야.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? 지네들 다 작전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그냥 입을 벌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근데 우리 큰아이는 원래 좀 말이 없어요. 근데 딱 오더니 1시간만 더 할게요. 그리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. 딱 부러지게. 그래서 그래 그러면 1시간만 더 해 하면 좋잖아요. 근데 또 한국 엄마의 근성은 어디로 안 가. 30분은 안 돼. 1시간은 있어야 돼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알았어 1시간 해. 그러고는 이제 나왔어요. 그 순간부터 초시계를 재라는 거야 선생님이. 정확하게 시간이 됐을 때 체크를 해야지. 어림짐작으로 뭐 끝났니 안 끝났니가 안 먹히니까 애들 때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정확한 시기거든요. 그래서 시계를 재고 나왔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숙제할 거리가 막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. 왜? 제가 애를 낳고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어요. 그 전에 이제 학교에서 대화란 뭐냐? 네 말을 떠들어대는 게 아니다. 그 사람 말을 최대한 끄집어내는 거다. 이렇게 배웠거든요. 끄집어내서 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요만큼 선에서 협의를 하자. 이게 대화라는 거죠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.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 적이 없더라고. 한 번도. 어디서 감히 엄마한테 1시간만 더 할게요. 뭐 1시간만 할게요. 이런 적이 없었어요. 저희 집에서는. 그래서 이렇게 말을 끄집어내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. 이걸 하니까 막 쓸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또 이제 초시계를 가는 거 들여다보랴 이거 쓰랴 막 하다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가오니까 또 마음이 불안한 거야. 애를 못 믿는 거죠. 이거 끝낼까? 막 이러면서. 시간이 딱 돼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갔어요. 가가지고 1시간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시간 더 달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럼 몇 분이면 돼? 그러니까 10분만 주시면 마무리할게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내일 할 시간에서 10분 까자. 그러고는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. 이제 둘이 주고받은 거죠, 얘기를.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도 내가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건 정말 소용이 없구나. 그날 이후로 제가 대화 방법을 싹 바꿨어요. 숙제 안 하고 막 속 터지면 숙제 안 해도 괜찮니? 이렇게 물어보고 시험을 앞두고도 여전히 게임을 하잖아요. 그러면 시험 못 보면 아무개한테 쪽팔리지 않겠니? 이렇게. 왜냐하면 그냥 시험 못 봐도 괜찮아 그러면 남자애들은 이게 없어요. 그냥 괜찮아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쪽팔리다거든요.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쪽팔리니까 공부를 하겠다 이 말이 나오게 하니까 하더라 이거예요. 지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. 부모가 탁 던지면 이게 입력이 안 돼요.
예, 탁 던졌는데 받아서 지 입으로 복창을 해야 돼. 그래서 군대에서 복창을 시키는 거예요, 계속. 그렇게 해야 이게 대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랬더니 그 뒤부터 성적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가서는 막 바닥을 헤맸죠. 왜냐하면 뭐 한국에서도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닌데 영어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. 그러더니 계속 올라가더니 뭐 나중에는 거의 톱이 가까이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 아이는 거기 근처에 있는 미시간 대학 가가지고 대학원 다 수석 졸업했어요. 그래갖고 막 백인 엄마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 해주고 그랬거든요. 근데 다들요, 한국에서 우리 친척이니 뭐니 걔가 무슨 수석을 했대 그러는 거예요.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대화 방법 하나 바꾸니까 하더라고요.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. 거의 그냥 뭐 이거 마술 같은 거예요. 근데 그 바꾸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바꾸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은 7개 국어를 하거든요. 아마 TV에서 가끔 보시고 다음 주에 여기 온다는 것 같아요. 저 황금알의 조승연이라고 그 아들인데 그 7개 국어를 다 7개국 여자들 사귀면서 배운 거예요. 그 제일 잘 배워요. 연애하면서 외국어 배우는 게 제일 쉬워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걔한테 잘 보이려고 막 어려운 책도 많이 읽고 하니까 공부도 잘 되고, 그렇게 해서 저는 대화 방법을 그 교수님이 숙제 다시 시킨 걸로 해서 확 바꾸니까 모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. 그냥 후배들한테도 아이 그게 뭐니? 옷차림이 그게 뭐야? 이럴 때하고 얘 굉장히 멋있는데 핀만 하나 바꾸면 어때? 이러는 거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.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대화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데 있어서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.